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MSCI 지수 이제 퇴출을 면했잖아요. 이제 면하고 나서 일단은 이 주식 지수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만약 쫓겨났다면 이제 이 패시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동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뻔했는데 퇴출은 면했다. 사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도 말했듯이 이게 이미 뭐 스트래티지랑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랑 뭐 아부다비 펀드에서 이야기한 것들 보면 이게 뭐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MSCI 지수를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도 팔고 솔라나 이더리움 ETF도 신청서 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면했는데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나락을 간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자동 매수는 끝났다. 기사가 났어요. 이제 스트래티지 MSCI 잔류했다지만 이 숨은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빠르죠. 우리 미국인 형님들은 우리 헤지 펀드들이랑 이런 데들이 이제 패시브 매수 구조가 사라져서 즉 유동성이 이제 얘네가 뭐 전환사채든 유상증자든 뭘 하든 이게 조금 이 MSCI 지수에서 이 매수 구조를 탄탄하게 받쳐줬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즉 보너스 매수세가 사라졌다. 원래 펀드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펀드 매니저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적으로 AI 돌려가지고 사주는 것들이 사라졌다. 이 조항에 있었다. 이 악재로 떨어졌죠.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유. 댓글에서도 많이 써주셨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게 진실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이제 상관관계죠.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 더 사려면 뭐 전환사채도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계속 하면 주주들이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보너스 매수세도 없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이제 이런 비싸질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매도세가 이어졌다. 그래서 요게 이제 떨어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러형의 이제 그럼 전략 앞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건지 지금 보면 세 달 리턴으로 했을 때 51%예요 마이너스. 1년 보유했을 때 리턴이 마이너스 53%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냅둘 거냐?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STRC 이제 배당금 높이면서 이미 뭐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달러 배터리 2.8조, 2.7조 달러, 뭐 2.8조 달러 정도 이제 되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 있으니까 주주들 불안하지 말라고 작년 저기 한 12월부터 비트코인 매입을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매입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확보를 이제 STRC로 이제 배당금 높이면서 이제 주주들을 사게끔 하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2%를 이미 올렸어요, 배당금을. 요거 근데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요거 하면서 그 다음에 액면가 고정 100달러로 하면서 계속 이제 STRC 매수세를 높여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어떤 유상증자들을 하겠죠. 그래서 전 이거가 어떤 비트코인 MMF 이거 가는 이 과도기 과정에서 요게 좀 핵심 키다. 그래서 세일러 트위터 보면 이제 STRC 계속 이걸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핵심 키다. 두 번째는 이 세일러형의 전략이 이제 비전을 발표했잖아요. 요거 보면 네. 요거 그 아부다비 포럼 가서 얘기했고 모건 스탠리 가서 이제 뭐 미팅했고 아직 이제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이제 JP 모건 스탠리 같은 메가뱅크를 보증인으로 세워 이제 MMF 금융상품 만들려고 한다. 근데 모건 스탠리도 이기심을 충족이 된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비트코인 전쟁에 ETF 아이비트만 먹는 걸 볼 수 없어서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결론은 뭐다? 예, 이제 이런 비전 발표들을 했는데 실행으로 이제 주가 부양을 할 것 같다. 한 뭐 하겠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참전도 했고 ETF 이제 판다고 이제 다 신청서를 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같이 조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DAT 기업 뭐 비트마인 그다음 스트래티지 같은 게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수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스트래티지한테 더 주면 뭐 이자도 먹을 수 있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거죠. 이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요런 게 이제 어쨌든 이기심이 많아서 결국 이 퍼즐이 저는 맞춰질 것 같고, 여러 또 이제 비전들이 실행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가 부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뭐 저기 TJ 장고나, 그리고 저기 뭐 M2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레포, 영레포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아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카드 이자값 상한제 딱 10%로 고정하는 트럼프, 뭐 이제 케빈 하스 연준의장 교체,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주면 뭐 더 좋다. 그래서 1번, 2번이 좀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157달러예요. 예, 그리고 뭐 3달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51이고 1년이 마이너스 53이고, 예. 근데 요거 BSC 리턴, 그러니까 2020년부터 10배, 뭐 11배 먹었네. 예. 2020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스트레티지가 샀는데 1173%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냅두면 이제 오른다. 이걸로 이제 파생 사업 계속 해야겠다. 비트코인 은행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트레티지도 이걸 보면서 더 확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가총액은 492억 달러 정도 되고,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631억 달러란 말이에요. 이게 갭이 엄청 크죠? 사실은 이게 회사의 실제 가치잖아요. 부채랑 다 더해서 총자산인데, 어쨌든 이 전환사채 만기가 28년, 29년인데 그 안에는 무조건 요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전 보고, 그다음에 뭐 일평균 43억 달러 정도 되고 한 달 평균 31억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전 요거를 조금 보고 있는데, 요게 어쨌든 이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이게 461억 달러인데 요게 시가총액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그만큼 뭐 변동성이 큰 거다 사실은. 이게 뭐 볼레이틀리티라고 해서 이거는 내재 변동성인데 이것도 64%다 내재 변동성이. 예. 그러니까 원래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 아니에요.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이고 그대로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보면 거의 뭐 거의 뭐 똑같아요. 예. 완전한 커플링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이 좀 더 장이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비전들이 발표가 되면 스트래티지가 지금 요런 것들만 봐도 어떤 매수들의 힌트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들이 있다. 청산다. 이게 다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여러 이제 기관들, 뭐 뱅가드나 이런 데들이 하는 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상관관계가 있는데, 물론 변동성도 있고 리스크는 있지만 아까 말한 저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전환사채 만기도 길고 달러 배터리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엠나브 같은 경우는 1.03이다. 예. 원래 평균이 1.5에서 뭐 2.0까지 좋으면 가는데 이거 뭐 1, 거의 0%대다. 조만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리절브 같은 경우도 뭐 리절브랑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랑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어.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좀 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가 사실 64고 테슬라가 4, 50 정도고 삼전이 15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원래 변동성이 심하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비트코인도 계속 횡보장이니까 당연히 이 레버리지, 이 어떤 스트래티지, 이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빡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떨어진 이유는 요거였다. 잔류해서 올랐지만 사실 숨은 조항으로 패시브 매수 구조가 사라져서 이 유동성의 어떤 결핍 때문에 그 리스크로 어찌됐든 스트래티지가 빠졌다.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나 뭐 비트마인도 0.91인데 엠나브가 어찌됐든 좀 그럴 때 빨간불 때 계속 샀거든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비트코인 오르면 진짜 스트레티지는 말도 안 되게 오르고, 그리고 이 금융 상품들이 이게 저는 어쨌든 이제 이 메가뱅크들이랑 같이 가는 퍼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미국에서는 AI 산업이랑 크립토 산업을 밀어주고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뱅크하고 아메리카 다 이제 크립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지니어스 법안의 18개월 유예고, 그리고 이 리스크 전가의 어떤 뭔가 병목, 이게 이제 스트래티지. 근데 이더는 이제 비트마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변동성은 뭐 알고 투자한 거고 사실은
1년에 뭐 73%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30일 기준으로 56%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사나이 주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그 숨겨진 조항, 그다음 그 유동성 결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대안은 이 고금리 STRC를 계속 이제 배당금 높이면서 이걸로 유상증자들을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이제 비전들이 나오겠죠. 그다음 실행으로 주가 부양할 것 같고 IBT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 장이 좋아지면 이건 쭉쭉쭉 간다. 그럼 그때 또 유상증자하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아니면 사기 전에 좀 비축해 놓고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저는 이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461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잖아요. 예. 해서 원래 이런 주식이다. 스트레치 레버리지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스트레티지에 몰빵은 절대 못하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90, 8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파생 상품들 뭐 미스티, 스트레티지, 비트마인 이런 걸로 20으로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일단 미스티 배당금들로만 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3배짜리 그다음에 MSTU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나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충분히 지금은 1.03이면 사실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